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지난 5일간의 추석 연휴를 마치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온 행복한 3일간의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월요일인데요. 지난 3일간의 휴일 동안 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트럼프의 더 크게 가라 라고 하는 Go Big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트윗에다가 추가 부양 정책 이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남기면서 부양책 규모를 1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조 원 규모까지 끌어올리면서 민주당과의 격차를 4천억 달러로 좁혔습니다. 시장은 당연히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57% 상승을 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39%, S&P 500 지수도 0.88%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되돌렸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되든 추가 부양책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겼고, 같은 날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4만 건으로 예상인 82만 건보다는 조금 상승했지만, 그래도 전주에 84만 9천 건보다는 줄어들기 때문에 상승에 좀 더 힘을 준 겁니다. 휴일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로써 각종 모임들이 가능해지고 뷔페 식당 등이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포츠 경기장 유료 입장도 25% 선에서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별개로 외국의 상황은 좀 더 좋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츄에이션, 전 세계의 확진자 숫자가 3,700만 명을 넘어섰고, 일일 확진자 숫자가 하루에 34만 명씩, 35만 명씩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미국과 여기 보시면 이 미국과 동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증가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철을 맞아서 이 확진자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정적이라고 해서 글로벌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하시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백신 바이러스 키트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우리나라와 중국이 안정적으로 시장을 관리를 한다, 바이러스 상황을 관리를 한다면, 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금 최근 굉장히 이 바이러스 상황을 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투자의 안전처로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난 8일까지 긴 연휴를 가졌던 이 상해 종합시장도 이렇게 금요일날, 우리나라는 그날 휴장이었지만 큰 폭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수치로서 나타나는 것이 환율인데요. 이 환율이, 우리나라의 환율이 1146원, 그러니까 1150원 아래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 관련된 환율인 달러당 위안 환율도 6.69 위안으로 1년의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강해지면 우리나라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관련주에 대해서 역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주말 걱정스럽게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이제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었습니다. 이 75주기이기 때문에 북한은 5년에 한 번씩 이 오로 끊어지는 한 번씩의 굉장히 큰 행사를 가지는데, 이번에 신형 ICBM이 발사될지도 모른다 이런 예측이 나왔지만, 신형 ICBM이 10명씩의 정도 나온 거 빼놓고는 특별한 이벤트 없이 시장이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을 보였고요. 또한 김정은이 이 ICBM에 관련해 가지고 선제적 공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이 행사가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인 섹터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섹터였는데, 이 바이든의 어떤 지지율이 상승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신성 ENG
태양광 관련주인 신성예인제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등 이렇게 큰 어떤 그 에너지 섹터들이 상승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빅히트가 이제 청약이 끝났잖아요. 빅히트 청약 증거금이 다시 시장에 얼마가 들어올지에 따라서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은 유동성 공급이 뭐 될지 되지 않을지 이런 내용을 조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번에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는 약 한 25%가 시장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빅히트의 청약 대금이 다시 유입될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청약 대금이 그때 유입 당시에 지금 현재와 비슷한 한 49조 원이었고 카카오 게임즈의 청약 대금이 유입돼서 60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도 빅히트의 어떤 청약 대금이 좀 빠져나간 상태에 지금 49조 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청약 대금이 들어올지도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청약 대금이 9월 초에 들어와서 시장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겁니다. 아마도 뭐 빅히트의 어떤 청약 자금도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주에 유동성 공급으로 박스권 내지는 시장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꼭 살아남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